나폴레옹이 말했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21살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는 지금도 함께 꿈을 꾸는 중이다. 적어도 우리의 길은 100가지 이상일 테니. 지난 리얼 후기 1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오클랜드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졸업하고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재학 중인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AUT 파운데이션 들어가서 졸업하고 지금은 AUT 컴퓨터 사이언스를 재학 중인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도 마치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기초적인 거를 다 가르치는 코스인데 그 과에 지정된 해당 점수만 넘기면은 바로 대학교를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교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뉴질랜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접하게 되어서 신인수 원장님이랑 상담도 하고 하면서 여기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으로 하는 게 대학교 들어가기 더 빠르고 좀 더 수월하길래 용이가 익스텐디드에서 1등 했었어요. 익스텐디드에서 진짜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50%만 넘기는 되는 과목들이어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 없었죠. 지용이는 IELTS 점수 7.0도 필요했는데 8.5를 받았대요. 저는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좋은 집도 되게 빨리 구했고 뭐 병원 위치, 은행 이런 거 다 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들어왔던 것 같고 특히 원장님이 이민 법무사셔서 되게 쉽고 수월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최고? 절대 꾸기는 안 해요. 이번 리얼 후기 2편에서는 지난 1편에 이어 파운데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두 학생의 뉴질랜드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 영상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주로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 이제 패스웨이식으로 1학년 끝내고 이제 2학년 때 전과하는 식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또 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다른 뭐 의대에 연관된 그런 걸 배우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의대 가야죠.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은데 드림렌즈 이런 것도 끼고 눈에도 관심이 좀 생기고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서 검안과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학년 때 지금 목표는 바이오메디컬 졸업을 해서 대학원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AU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고 있는데 현재 제가 1학년이라서 아직은 제대로 어떻게 특정한 과목을 배우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거 프로그래밍, 약간 네트워크 아니면 진짜 컴퓨터 설정하는 방법, 컴퓨터를 수리한다 해야 되나? 내부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것 때문에 컴퓨터가 돌아가는지 이런 거 배우고 있고 아직 이제 1학년을 마치면 그 2학년 때부터 이제 네트워크 쪽만 배운다던가 IT에 관해서 배운다던가 세부적으로 배워서 저는 지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2학년 때 IT 서비스 사이언스로 가려고 생각 중인데 아직 좀 더 다른 전공들이 있어서 더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AUT는 좀 실습이 위주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저는 실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 이론으로는 절대 머리로 안 들어오는데 직접 배우니까 컴퓨터로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컴퓨터로 두들기는 게 더 저한테 기억에 더 남고 어떻게 하는지 훨씬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훨씬 좀 덜 빡세요, 오대보다는.
제 과가 이제 이과다 보니까 에세이 이런 과제보다는 리포트 형식의 과제가 훨씬 더 많아서 오대는 이제 일단 첫째로 학교도 크고 학생들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고 학교 내에 예를 들어 공차라던가 그런 가게들도 많고 공부할 장소도 되게 많아요. K2도 4층까지 다 공부하는 곳이고 출출하면 내려가서 편의점 같은 런치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과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다 보니까 좀 실험실 이런 데도 많이 다니는데 다 그 부근에 있어가지고 되게 움직이기도 편한 것 같고 솔직히 학교 내에 없어도 오클랜드 시내 자체가 워낙 좁으니까 그냥 다 5분만 걸어가면 공차 다 있고 카페 다 있고 식당 다 있는데 1층에 있으면 좋긴 한데 오대랑 AUT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오대는 좀 이론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AUT는 실습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뭐 그 과에 맞춰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진짜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을 하는 과도 많고 그런 실습 현장도 다 학교에서 어레인지 해주고 다 찾아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AUT가 실무적이고 실용적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대 같은 경우에는 좀 교수진 분들도 다 리서치? 그쪽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되게 학문적인 걸 많이 다루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론 부분에선 오대가 좀 더 바삭하지 않나. 근데 이론보다는 더욱더 이제 직접 맞닿아야 몸으로 더 배울 수 있고 머리로도 더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 근데 이게 토대가 돼야지 뭐든지 탄탄하게 쌓을 수 있지 않나. 밀리지 않아요. AUT 밀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는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 이제 에세이 많이 써야 되는 과에서는 되게 진짜 파운데이션에서 가르쳤던 에세이 쓰는 형식이랑 이제 사이테이션 같은 거 파운데이션에서 배운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현지에서 살아가려면 파운데이션에서 많이 배워놔야 이제 대학교 가서 그걸 다 응용해서 쓸 수 있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저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할 때 그 익스텐디드 과정 때 배운 프로그래밍 과목 잠깐 한 과목이 있었는데 딱 그때 알았어요. 그 과목에서 이제 제가 IT 분야나 약간 프로그래밍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파운데이션 좀 겉핥기식으로 대학교는 좀 단어가 좀 그렇다. 깊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저는 파운데이션에서 과학 과목을 주로 들어가지고 대학교 왔을 때 되게 연관되는 과목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파운데이션에서는 좀 그 깊이 안 들어가고 좀 전체적인 그런 느낌만 주는 지식만 주는 그 수업을 했다면 대학교 와서는 좀 더 전문적인 좀 깊이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런 걸 다 알려줘가지고 그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파운데이션에서 들었던 과목이 대학교에서 되게 도움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좀 피직스 이런 과목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과목이라서 이제 대학교 와서는 좀 시간도 없고 듣는 과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그래서 공부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시험이라던가 이게 다 없어지고 100% 과제로 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첫 학기에는 파운데이션을 다녔고 두 번째 학기에는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락다운 첫 번째 락다운이랑 두 번째 락다운을 둘 다 이제 각 학교에서 겪었는데 파운데이션에서는 100% 과제로 하다 보니까 점수 받는데 되게 수월했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어떤 과목은 진짜 락다운 풀리자마자 나가서 시험 보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100% 과제로 전환된 과목이 있었는데 시험 보는 과목은 이제 조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패스를 했고 이제 과제로 하는 과목들은 이제
좀 더 시간을 좀 더 주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에서는 이제 다 줌으로 했고 AUT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인가? 그걸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고 거의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안 하는 과목도 많았어요. 교수님들이 영상을 올려주면은 그 영상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맞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랑 2학기 둘 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1학기 때는 좀 학교에서도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월하게 패스도 하고 점수도 잘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들으면 더 집중을 잘하고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 집중을 더 잘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부를 하는 게 힘들었고, 이제 실험 같은 과목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시험 볼 때 오픈북이었잖아요. 맞다. 그죠? 어때요? 그거는 오픈북. 장점. 근데 장점. 좀 난이도가 올라가? 현장에서 보면 좀 그 수업 위주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좀 온라인으로 보면 수업 때 설명 안 했는데 살짝 교재에만 나와 있는 그런 질문들도 좀 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나라가 수학 과목은 처음 시작하면 진짜 너무 쉬워요. 진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짜 덧셈 뺄셈 이 정도로 가르쳐가지고 아 쉽다 생각하고 이제 중간 마지막 가면은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으로 확 넘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수학을 쉽게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가 시험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거 제일 주의해야 될 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워낙 또 온라인으로 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막 덧셈 뺄셈에서 미적분 넘어가고 그래서 진짜 시험 시간에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급하게 이제 오픈북이다 보니까 시험 시간에 이게 뭐지 하고 푸는 방법 공식 찾아내서 넣어서 급하게 푼다던가. 저 말고 이제 다른 친구들 얘기해요. 온라인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보통 노트북 하나 카메라는 이제 핸드폰으로 켜놓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정행위 할 수도 있어서 컴퓨터 카메라 말고 아예 따로 핸드폰 옆에 세워놓고 컴퓨터랑 자기 다 나오게 찍으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수업을 들은 적은 있어요. 선생님이 무조건 하늘을 띄워놓게 해가지고 그냥 저 사진 열심히 듣고 이러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띄워놓고 너 부르면 대답은 하는데 입이 안 움직이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곧바리 자 그런 척을 해야 돼요. 렉 걸린 척 막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1학기 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 이제 시험 시간이 2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과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풀어도 못 푸는 문제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사실인데 저도 최대한 12시간 동안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진짜 체력도 좀 힘들고 안 받쳐주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대학교는 오픈북이어도 뭔지 모른다고. 오픈북인데 몰라요. 예, 못 풀어요. 답을 모른다고.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 다닐 때는 4학기제라서 이 학기마다 방학이 총 4개 있거든요. 그래서 4월, 7월, 9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월, 9월, 7월은 좀 짧은 방학이었고 2주 이렇게 되는 방학이었고 이제 12월에 하는 여름 방학이 좀 길게 한 3월? 2월인가 3월? 그 정도까지 하는 방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는 이제 텀이 2개밖에 없는데 한 텀에 중간에 1, 2주씩 스터디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파운데이션 때랑 비슷한데 이제 과제가 많으니까 방학 때도 모시고 과제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사람들이 스터디 브레이크라 하면 그냥 쉬는 타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의 모든 에세이 이런 과제들이 스터디 브레이크 다음에 바로 제출이라서 이제 스터디 브레이크 때는 좀 밀린 렉처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끝나고 11월부터 다 내 다음 연도 3월까지 한 4개월을 또 쉬니까 그때 이제 여름 학기 들어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 일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4개월 동안 쉬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 계획이 어떻게 돼요? 여름방학? 저희 뭐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기도 했고 여름방학 동안 알바도 하고 공부 이외의 것들을 좀 하면서 리프레쉬의 기간을 가질 것 같아요. 썸머스쿨 들을 수도 있는데 여름방학이 좀 진짜 쉬려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여행으로 크라이스처치랑 퀸즈타운을 갔다 왔는데 남섬 여행은 진짜 꼭 살면서 갔다 와봐야 할 곳 중 하나라 해야 되나? 진짜 아름답고 뉴질랜드가 차만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 갔다 올 곳이 많은데 뉴질랜드 자체가 진짜 엄청 아름다운 나라여서 유학 와서 꼭 부모님들 같이 와가지고 한번 중간에 여행하면 진짜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나 AUT 대학교, 오클랜드 대학교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인수의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대와 AUT 대학교의 캠퍼스 투어를 가보실까요? AUT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기로 유명한 학교이며 뉴질랜드 대학 순위 3위를 차지한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AUT에 재학 중인 동엽 학생을 따라 주로 공부하는 곳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재학 중인 AUT라는 학교입니다. WG라는 종류입니다. WG 빌딩은 12층짜리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스를 공부하는 빌딩입니다. 이곳엔 방음이 잘 되는 그룹 스터디 룸이 있다고 하네요. 예약제로 무료 이용이 가능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터디룸 앞에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WE 빌딩은 아트 앤 디자인 건물이지만 1학년 수업엔 다양한 빌딩에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렉처 있는 강의실이고요. 한 번은 꽉 차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큰 강의실에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씩 렉처를 듣고 작은 강의실에선 소규모 튜토리얼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AUT는 문을 손으로 열지 않습니다. 정문문이긴 한데 이번엔 전공인 컴퓨터 수업을 듣는 빌딩으로 가보았습니다. WZ 빌딩은 3층짜리 사이언스 빌딩으로 이곳에선 컴퓨터 랩이나 실험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과학대학 빌딩이라 그런지 세련된 분위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최신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엽 학생이 코딩 수업을 들은 컴퓨터 랩 역시 들어가자마자 감탄사가 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와우, 컴퓨터 역시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이곳에서 컴퓨터 공학도로 성장해 나가는 동엽 학생의 모습이 참 멋있네요. SIS 신인수유학원이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지용 학생을 따라 오클랜드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는 뉴질랜드 대학교 랭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오대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히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오대의 시티 캠퍼스는 알버트 파크가 바로 앞에 있으며 캠퍼스 사이사이 푸른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빌딩을 지나서 지용 학생이 1학년 때 주로 수업을 들은 곳들을 둘러보았습니다. UGG 빌딩은 상경대학 건물로 주로 비즈니스 관련 수업들이 많지만 큰 강의실들이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과목들 수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학생이어도 1학년 때는 여러 건물에 있는 대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빌딩 건너편에는 패션 앤 파이클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최대 6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곳으로 OGG 빌딩과 연결되어 있으며 수업 또는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침 여름 학기 수업을 하고 있었네요. 이번엔 5대 학생들의 메인 빌딩인 테이트로 가보았습니다. 이곳 아래층에 먼치스라고 큰 편의점이 있습니다. 시티의 그 어느 편의점보다 크고 다양한 물건 및 음식들을 팔고 있네요. 편의점을 나와서 실험 수업이 열리는 사이언스 빌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케이트 빌딩 2층으로 나오니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5대는 현재 건물 재건축 및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중인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제가 재학 중인 공대입니다. 곧이어 알버트 파크로 이어지는 코트야드가 나오며 그곳엔 각종 식당 및 푸드코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빌딩 역시 외관 재건축 공사 중에 있으며 그 옆엔 9층짜리 학생 스포츠 센터를 짓고 있고 2024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빌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험을 하는 화학 랩을 찾아보았습니다. 방학이라 문이 잠겨 있었지만 학기 중엔 바이오메드 학생들도 시험 가운과 고글을 갖추고 실험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1학년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그래프턴 캠퍼스에 있는 의학 본과대에서 공부를 하거나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2학년으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뉴질랜드 유학은 슈딩 스위 학원